안녕하세요. 산촌TV 김강조입니다. 오늘은 귀농스쿨 제 14번째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14번째 귀농스쿨에서는 주거지 마련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려볼까 합니다. 의식주라고 하지 않겠습니까? 입고 먹고 자는 것, 귀농생활에서도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이지요. 어느 지역으로 갈 거냐, 어떤 작물을 키울 거냐, 어디에서 살 거냐, 마을 사람들과 어떻게 잘 어울릴 거냐, 이 네 가지가 제가 강의하거나 저한테 연락하시는 분들이 질문하는 탑4입니다. 그 중에 하나 오늘 주거지에 대해서 말씀 좀 드리고자 하는데요. 하지만 지역을 선정하고 작물을 키우는, 저처럼 이제 산촌 귀농하는, 아니면 농촌에 가서 농사를 짓겠다고 하시는 분들이라면 이 세 가지가 굉장히 복잡하고 깊게 묶여 있다고 판단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집을 구한다는 것도 결국에는 어느 지역, 어떤 작물을 할 거냐하고 아주 밀접하게 연관이 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제가 살고 있는 이런 소치마을 같은 산촌에서 집 구하기는 어떨까요? 어렵습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왜냐하면 인구가 많지 않기 때문에 집이 많지가 않지요. 그런데 저희가 보면은 TV나 신문, 언론 같은 걸 보면 농촌에, 산촌에, 시골에 빈집이 많다 이런 얘기 하거든요. 근데 막상 와서 보면 없어요. 그거는 수치상으로 잡히는 것도 있고, 또 하나는 이 집이라는 게 제가 이렇게 지켜보면 한 1년만 비워놔도 거의 폐가가 되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현실적으로는 집을 구하기가 되게 어렵습니다. 도시에서의 주거지는 교통이나 학교, 쇼핑시설 이런 걸로 봐야 되는데, 농촌 지역이나 이런 산촌 지역 같은 데서는 자기가 거주하면서 일하기 쉬운 집을 구해야 되거든요. 집을 구했는데 일하려고 몇 킬로를 차를 몰고 간다, 이런 거 그렇게 바람직하지 않지 않겠습니까? 제 경험을 한번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제가 2010년에 여기 왔을 때 제 멘토가 여기 빈집이 2개가 있으니까 걱정 말고 오십시오. 그래서 걱정 안 하고 왔습니다. 그래서 와가지고 이제 집을 구하러 갔죠. 그랬더니 그 집 주인이 일주일 전에 어떤 외지에서 온 사람하고 계약을 했다는 겁니다. 이제 한 채는 날라갔죠. 또 한 채를 보러 갔는데 그 집은 한 5년 정도 비어진 집이라고 그래가지고 구들이 다 내려앉아서 거의 증축이 아니라 신축을 해야 할 정도의 집이었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저는 들어갈 데가 없어서 제 멘토의 사촌이 만들어서 자기 땅에 갖다 놨던 4m, 8m짜리, 그러니까 32제곱미터니까 거의 10평에 가까운 거죠. 그 컨테이너를 그 친구한테 허락을 받고서 수리를 해서 돈이 꽤 들었지요. 거기서 한 4년을 살았습니다. 왜냐하면 도시 같지 않죠. 도시는 집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구하는 것도 부동산이라는 게 활성화되어 있고 인터넷으로도 활성화가 되어 있습니다만, 이 농촌이나 산촌, 어촌 같은 데는 그렇게 쉽지 않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결국에 집을 구한다는 것은 다 아름아름해서 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현실적으로는 제가 살고 있는 이 마을에도 빈집이 있어도 구하기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도시와 달리 무조건 돈만 낸다고 빌려주는 것이 아니라, 쉽게 얘기하면 아무나 빌려주지 않는 거죠. 저 사람 누구야? 김광중이라는 사람인데 뭐해? 서울에서 광고회사 했대. 여기 왜 왔대? 뭐 키우고 있대? 얼마나 됐지? 마을 사람들하고는 잘 어울려? 이런 것들을 알게 모르게 다 판단, 평가하고 빌려준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내 주머니에 집을 빌릴 수 있는 돈이 있다 하여도 쉽지 않다는 겁니다. 그러나 해결책은 있습니다.
마을 주민하고의 어떤 안면을 굉장히 잘 익히고 마을의 일도 열심히 하고 마을 사람들과 어울리는 시간을 가져서 그것이 축적이 되면 저는 농담 삼아 이렇게 말합니다. 없는 집도 만들어져서 나옵니다. 제가 살고 있는 이 집도 집주인이 여기서 조금 떨어진 곳에 넓은 땅을 구해가지고 집을 새롭게 지어서 이사를 갔거든요. 그리고 아마 이제 외지 사람이 조금 빌려서 살았던 모양입니다. 근데 어느 날 갑자기 내보내게 된 거죠. 그러니까 집이 비게 된 거죠. 저는 몰랐죠. 컨테이너 살고 있을 때니까. 그런데 마을에 노인 회장께서 우연히 길거리를 가는데, 지금 강릉시 어디 살고 있어? 거기 컨테이너 살죠? 와서 알아보지 그래. 그래도 왔죠. 그랬더니 이 집이에요. 그러니까 그거는 관계나 이런 게 없었다라면 저는 이 집이 빈집으로 나오는 것 영원히 모를 수도 있었고. 저는 이렇게 권해드리고 싶어요. 주거지를 구하는 게 시골에 있는 오래된 집을 구하는 방법도 있고요. 아니면 시골에 있는 집을 사는 방법도 있고, 또 하나는 신축하는 방법. 저는 이 세 가지라고 생각하거든요. 집을 그냥 임차해서 사는 걸 말씀드리는 거고, 첫 번째 농가주택을 임차해서 사는 것에 세 번째 거에다가 가장 좋은 방법일 것 같아서 여러분들한테 추천을 드리는 겁니다. 제가 살고 있는 집은 임차해서 살고 있는데요. 전 연 150만 원에 살고 있습니다. 근데 대부분 보면 저희 마을에 있는 집들이 연 80만 원에서 한 200만 원 정도 되게 이렇게 좀 차이가 있습니다. 지불 방법은 계약하고 나서 1년분을 선불을 내는 겁니다. 선연세라고 하죠. 그리고 1년 살고 다음 돌아올 때 또 1년 될 때 또 그 돈을 또 내고 사는 거죠. 물론 전기, 가스, 그다음에 저 같은 경우에는 기름 보일러이기 때문에 기름 보일러 운영비 이런 거는 제가 부담을 하죠. 그다음에 아니라 강의할 때 80만 원, 100만 원, 150만 원, 200만 원 그러니까 공짜네요 그래요. 근데 200만 원이라고 가정하면 한 달에 얼마가 나갑니까? 만만치 않은 돈입니다. 시골 살림에 현금으로 그만큼을 쓸 수 있다는 거는 그만큼 농작물을 키워서 벌어야 된다는 걸 의미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면에서 그렇게 저는 싸지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오늘은 주거 마련에 있어서 임차하는 것만 중점적으로 말씀을 드렸는데요. 다음 기회에는 기존 주택을 어떻게 구입해서 어떻게 수리할 것인가라는 것하고, 그 다음에 신축을 어떻게 할 것인가 다시 한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드린 거 임차하는 것, 결국에는 인간관계 속에서 남보다 빠르게 새로운 정보를 입수해서 좋은 임차할 수 있는 집이 나왔을 때 바로 임차하는 것이죠. 그러기 전까지 그럼 어디서 살면 좋을 것인가? 제가 생각할 때는 남의 집이 있다라면 방 한 칸이라도 얻어서 슬슬 시작해보는 게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기회를 계속 보는 거죠. 임차할 집이 나오는 걸 보는 거고, 과연 이 마을에서 제가 앞으로 몇 년간 살면서 아니면 늙어 죽을 때까지 살 수 있는 동네인가 아닌가, 그때까지 일하면서 수익을 발생할 수 있는 어떤 장목을 선정할 수 있을 것인가, 이 지역이야말로 내가 살아갈 만한 충분한 그런 곳인가,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을 다 판단해야 되는 것이라고 봅니다. 조금 보통 귀농하시는 분들이 마음을 좀 급하게 잡수고 좋은 집을 사야 되겠다, 아니면 새롭게 멋지게 집을 지으셔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많이 하시는 것 같은데, 진정 어떤 귀농인으로서, 저처럼 산촌 귀농인으로서 살아가는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처음에 조금 상황이 불편하고 어려우시더라도 방 한 칸 아니면 별채 조그만 거라도 얻어서 사시면서 조금 괜찮은 집을 빌려서 사시다가
새로운 집을 지으시든지 아니면 뭐 빈집들이 가끔 나올 수가 있으니까 그걸 구입해 가지고 사시든지 이런 방법을 저는 권해드립니다. 주거지 문제는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첫 번째 시간 임차에 대해서 말씀드린 거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고 꼭 급하게 서두르지 않으시고 활동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귀농스쿨 14강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산촌귀농 재연인 산촌TV 김강중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